네, 북한이 새해 들어서 벌써 4차례 미사일 발사했는데요. 자, 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시점, 50일 남았는데 이 시점에 새해 벽두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이렇게 새해 1, 2주 사이에 미사일 4번을 쐈습니다. 이거 예상 못하셨죠? 글쎄요, 아니 북한이 벌써 작년 1월달 그리고 재작년 연말에 예. 8차 이제 당대회 열면서 예, 작년 1월이네요. 이미 예고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무기 성능 향상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대화가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대화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거라는 거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벽두에 예. 연속으로 4번씩 할 거라고는 그렇게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특별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욱이 사실은 이렇게 4번이나 쏜 것 자체가 이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특히 3번째와 4번째 미사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 떠난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자기 계획에 따른 것과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반응에 대한 대응 또는 행동에 대한 대응 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 처음에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1, 2차 발사는 분명하게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추가 제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정부도 당연히 규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또 자극시킨 거죠.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이제 자위력 강한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또 이제 조이고 이 반발하면서 나오는 악순환 같은 거랄까요. 이런 측면들이 이제 3번째, 4번째 발사에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쐈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나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만큼 이렇게 성능이 그렇게 개선된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폄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물론 3번째, 4번째 쏜 것도 그들의 전체 큰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은 쏜 시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어떤 반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발에는 물론 우리가 상대방을 폄하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왜 북한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자위력 강한데 왜 이걸 갖고 제재하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발하는 거고 한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너희들은 군사훈련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거저거 첨단 무기 들여오면서 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중의 잣대다라고 지금 비난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그런 평가나 대응에 대해서 또한 이제 반발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예. 4번째 발사 장소가 평양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그때 9월이었죠.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할 때 도착한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나 또는 이동식 발사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쏠 수가 있는데요. 굳이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예를 들어서 쐈다든가 이렇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우리들이 정말 추정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것이 실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해외 매체에서는 도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 말을 안 쓰네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되니까 도발이라고 있고 정부는 아마 이제 긴장이 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도발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새 벽두에 미사일을 쏜 거, 뭐 결국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국적으로는 뭐 촉구하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큰 것은 뭐 하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중단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미국이 뭔가 세법을 바꿔가지고 예. 계획협상에 북한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강한 불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면은 이건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보다는 저강도, 다시 말하면 조금 낮은 강도로 미국을 계속 자극하는 그럼으로써 협상에 나오게 하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렇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역시 자기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무기 성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예.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쏜 미사일들 그 사거리를 보면요. 이거 뭐 사실 다 한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 뭐 일종의 뭐 배신감 같은 거 이런 거를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좀 너무 나간 겁니까? 예, 그거는 뭐 예. 북한이 종전선언을 우리 한국 정부처럼 예.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추진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그 나름대로 징후는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고요. 사실은 예. 처음에 이제 한미가 이제 아이디어를 2006년경에 이제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예. 그걸 갖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붙잡아가지고 그 종전선언을 만들어냈고 그걸 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직접 그 미국하고도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무조건 그걸 갖다 열망하고 받을 거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예. 실제로 한미가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문구에 대해서. 예. 그런데 북한이 그런 한미의 문구에 대해서 그냥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그 내용을 따져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예.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네.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북한 동향 보면요, 그 단둥적으로 그 화물열차 왕래를 시작했고요. 이거 뭐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국경 개방 뭐 확실하게 앞으로 계속 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 지난번 북한에서 1월 1일 날 그 연말에 진행된 노동당 그 8기 4차 전원의 결론 보고 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선진 방역으로 이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국경 봉쇄라는 게 후진 방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는 방역을 바꾸겠다. 이 뜻은 뭐냐면은 국경을 열겠다는 뜻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경제가 국경 봉쇄를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러면 북한 중국 간에 그럼 이런 교역 화물열차가 오갈 거냐를 봤는데 이제 1월 16일 날 있었고 또 어제 다시 또 운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항구에서도 지금 중국의 여러 항구에서 북중 교역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조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다시 창고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의 어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조금 어렵긴 해도 북한이 아마 문을 조금 열려고 하지 않나 이런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 이제 정부가 이제 대선 끝나고요. 이제 차기 정부 누가 될 것이냐 아직은 뭐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는데 남북 관계, 북미 관계도 당연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최근에요. 그 미국 정치 전문 매체죠 더 힐에서 그 전문가들이 더힐에서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걸 인용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능한 이게 상황이 될까요? 글쎄요, 아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새 정부 정책이 뭐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북한과 이제 대결 국면을 빠져야 될 거다. 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남북 대결에서 아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그 직접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신이 경제 후보에 대해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당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선제 타격론, 킬체인 이거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뭐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예. 일반 국민들이 뭐 그냥 선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만 예. 국가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예. 뭐 선제 타격만 해도 아니 뭐 당연히 우리가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한다 가능성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북한이 결국은 엄청난 그 재앙적인 타격 망하는 거죠. 그 타격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가 지금 응징보복 능력을 갖다가 강력하게 키워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대비라는 거는 북한의 그러한 그 공격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밀 보안을 취하고요. 또 이 대비 안에는 뭐 당연히 선제 타격이라는 최후의 어떤 그런 대안도 아마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이런 고대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 조치를 갖다가 정치 지도자가 네.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예. 그 불필요하게 어떻게 본다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정세가 불안정해진다.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그 왜 이걸 하겠냐.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더 당당하고 강경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예. 국민 감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가 안보를 사실은 주장하고 국가 안보를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표를 위해서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아니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농성식 안보다. 입안보다. 예. 실사구시적으로 튼튼하게 우리가 안보를 만들어가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서 사실은 불안하게 하는 거죠.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이종섭 전 통일부 장관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큰 방향이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용적인 대북 정책 이걸 내세웠습니다. 이름을 이재명표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지었는데요. 자, 현 정부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어떤 차별화를 기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정부가 해왔던 것 중에서 좀 아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합의를 남북한 간의 평화 문제나 또는 뭐 핵 문제 같은 경우도 뭔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고 이랬지만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는 좀 아쉬웠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장기가 정책적 실행 능력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살려나간다는 뜻이고요. 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어떤 정책 공감대를 갖다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할 건 지켜주는 대신에 예. 북한이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공약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가 그 강원도에 가서 지난 주말에 그 집권하면은 금강산 개발 재개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이게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할까요? 예, 관광은 제재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예. 다만 이제 현대 아산이 금강산에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하고 직접하는 거는 네. 이게 공동협력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2017년에 발효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되는데 그밖에 우리 국민들이 개별 관광하거나 또 뭐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관광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단체 관광을 하게 되면요. 대규모 그 현금 우리가 보통 벌크 캐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북측에 유입되면은 이런 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예, 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네.
제재 안에서도 가능한 것들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올해 지금 됐으니까요. 거기 현지에 남아 있는 그 시설들 개보수도 해야 되고요. 어떤 건 증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현대 아산하고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원회하고 그 서로 하는 공동 협력 사업은 지금 예. 당장 예. 저희들이 뭐 다시 그 재개하거나 이러긴 좀 쉽지 않은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예. 왜냐하면 그것은 협력 사업이 되면 협력 사업 자체는 지금 이제 유엔 제재에 좀 저촉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다른 방식으로 아마 이제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통일부 명칭 바꾸는 거를 얘기했던데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께서 항상 이제 말씀하는 게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장기적 과제고 당연히 우리의 열망이지만 예. 현재가 이제 적대적 대결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공정이죠. 그리고 예. 교류협력을 해서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시대에 대한 어떤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 길게 보면 지금부터 가는 거지만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란 말보다는 평화, 협력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다. 그건 우리 국민들도 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부도 이름이 예. 통일부,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과 예. 당위 사이에서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제 이 명칭을 갖다가 뭐 평화협력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그런 논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논의들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유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이제 토론해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반영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종석 전 장관과 인터뷰했고요. 대선 전국 속의 안보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국민의힘 측도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추진하겠습니다.